이번 순서는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 슬기로운 뷰티 생활 시간입니다. 와, 오늘은 어떤 뷰티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을 위해서 특별한 뷰티 전도사 한 분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있고 또 평생 동안 꾸준히 관리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아, 진짜 오늘따라 스페셜 손님이 넘쳐나네요. 그쵸. 네. 근데 구강외과 전문의시라면 혹시 오늘 주제는 치약? 치약 맞아요? 예린 씨 정말 예리한 걸요? 맞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을 위해서도 치과치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치아 미백이랑 교정도 미용을 목적으로 요즘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원장님? 미소가 아름다운 세 분께 치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무서운 말씀. 일단은 음식 먹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입 주변에 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 그렇겠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가 없으면 보기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입 주변 피부가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음식을 먹기 힘들어져서 섭식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잇몸뼈가 상하게 되면서 치열이 변형될 수 있고요. 턱관절 장애가 생겨서 얼굴까지 삐뚤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얼굴이 비틀어진다고요? 아니 근데 선생님, 얼굴이 삐뚤어지면 몸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아나 턱에 한쪽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임플란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치과랑 안 친해서 그런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정확히 뭐예요, 선생님? 네, 임플란트는 없어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는 그 틀니 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더 좋은 거예요? 틀니의 경우는 잇몸 위에 덧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생각보다 불편하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 기둥, 머리 구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 치아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틀니와 달리 고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자연 치아와 비슷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임플란트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받는 치료 아닌가요? 물론 나이가 드시면 일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임플란트 할 일이 더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어렸을 때 얼굴을 다쳤거나 충치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서 치아가 상실됐거나 혹은 선천적으로 처음부터 치아가 없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가 하나 정도 없어도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치아 한 곳이 비어 있으면 네. 그 상태로 오랫동안 씹는 활동이 계속됐을 때는요. 네네.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게 되고 이제 충치가 생길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주변 치아뿐만이 아니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활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치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가 하나 없는 게 이렇게 큰 문제였다니 오늘 이렇게 잘 배워놔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임플란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우선 치아가 네. 없는 상태라면 네. 검진을 통해서 치료 계획을 논의해야 하고요. 잇몸뼈의 자리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1차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간은 10분에서 길면 2시간도 걸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얼마나 숙련되었냐 따라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몇 개 임플란트를 고정하느냐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 있어요? 임플란트가 고정되고 나서 뼈와 결합되는 유착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래턱뼈는 2개월에서 3개월, 위턱뼈는 3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위턱뼈가 한두 달 정도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근데 아래쪽 임플란트가 더 빨리 회복이 돼요, 선생님? 네, 아래턱뼈는 강도가 단단하고요. 구조가 치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고정된 후에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수술 후 몇 개월만 기다리면은 임플란트는 끝인 건가요? 기다린 이후에는 임플란트와 기둥을 연결하는 2차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오래 걸리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본을 뜨고 최종 머리를 연결하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 하고 나서 오히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우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치과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협진이 가능한 체계가 있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마다 구강 구조나 치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임플란트 회사의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3차원 카메라, 구강 스캐너, CT 등이 준비되어 있으면 치료에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 전후에 꼼꼼하게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수술 후에는 정기 검진과 사후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여러 치과를 방문한 다음에 치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까지는 내 치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치과 진료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치과 공포증도 조금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든 찾아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돌아온 슬기로운 뷰티 생활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치아 건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느꼈고 새로운 뷰티템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설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질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부터라도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 그리고 내 몸을 만들어 봅시다. 다들 약속! 약속!